안녕하세요. 언디파인드와 널에 대해 발표를 맡게 된 안동석입니다. 우선 발표는 언디파인드와 널에 대해 제가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동훈님이 렉시컬 인바이먼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건데요. 우선 undefined란 정의되지 않은 값으로 값이 할당되지 않은 상태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데, 크게 두 가지의 경우가 존재합니다. 우선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지정하는 경우엔 변수를 선언하고 초기 값으로 undefined를 직접 할당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값이 존재하지 않을 때 자바스크립트 엔진이 자동으로 undefined를 부여하는 경우, 총 세 가지의 경우가 존재하는데요. 첫 번째, 값을 대입하지 않은 변수로 데이터 영역의 메모리 주소를 지정하지 않은 식별자에 접근할 경우 자동으로 undefined를 부여합니다. 이로써 undefined를 변수나 프로퍼티의 초기 값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초기화되지 않은 변수에 대한 안전성이 높아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객체 내부에 존재하지 않는 프로퍼티에 접근을 하려고 하는 경우, 즉 잘못된 프로퍼티에 접근하면 undefined 값을 반환하기 때문에 객체의 프로퍼티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때 유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리턴문이 없거나 호출되지 않은 함수를 실행하는 경우 암묵적으로 undefined 값을 반환하기 때문에 반환 값이 필요하지 않은 함수를 작성할 때 유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기치 않은 접근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undefined가 존재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undefined라는 개념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예기치 않은 동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크게 작용할 수 있는 문제는 변수의 값을 할당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변수 num이 undefined로 초기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변수 num 값은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은 코드상의 버그가 존재하는 것이자 디버깅의 난이도가 높아지는 것을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변수를 사용하기 전에 값이 할당되어 있는지 체크하거나 명시적으로 값을 할당해 주는 식의 예외 처리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값을 할당했을 때와 할당하지 않았을 때 어떠한 차이점이 있을까요? 보시면 어레이 1에 리터럴 방식으로 배열을 생성하고 할당한 값들이 잘 출력되지만 남은 어레이 2와 3은 배열의 길이를 설정하였는데도 empty 값이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length나 어레이 생성자 함수를 호출해서 배열 인스턴스를 생성하는 경우 배열의 길이를 설정하는 곳으로 요소의 개수를 지정하는 것이지 요소의 값을 할당하는 것과는 별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열의 각 요소를 순회하는 기능을 가진 메서드들이 있는데요. 각 메서드별로 다른 결과를 보여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 깊게 볼 것은 어레이의 첫 번째 요소는 비어 있다는 것입니다. 각 결과를 봤을 때 보여지는 공통점은 배열의 키값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비어있는 요소가 순회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까와 동일하게 리터럴 방식으로 생성한 경우 배열 요소에 고유 키값이 존재하게 되므로 순회 대상에서 포함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널은 무엇일까요? 널은 값이 없음을 나타내는 특별한 값으로 비어있음을 명시적으로 나타내고 싶을 때 undefined가 아닌 널을 쓰면 됩니다. 이 경우 어떠한 이점이 있을까요? 보시면 펄싱 객체 내에 age라는 키의 값을 undefined로 지정해 놓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사용자가 객체 내부에 대한 인지를 하지 못했다면 undefined를 자바스크립트 엔진이 부여한 것인지 사용자가 직접 지정한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널로 값이 없음을 명시적으로 나타낸다면 더 높은 가독성, 더 명확한 타입, 더불어 에러 가능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널과 undefined를 동등한 연산자로 비교할 경우 두 값 모두 값이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특별한 규칙이 적용되어
true 값이 반환됩니다. 하지만 이외 다른 값들과 비교를 할 경우 false가 반환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일치 연산자를 제외한 비교 연산자의 피연산자에 undefined나 널이 오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널의 단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널은 아까 전 발표에서 살펴봤듯이 객체 타입으로 인식되는 버그가 있어서 널을 객체로 잘못 오인하고 객체에 대한 메서드나 속성을 사용해서 예기치 않은 동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널 대신 undefined만을 사용하는 것이 여러 방면에서 좋겠지만 오랜 기간 마치 표준인 것처럼 사용을 해왔고 이것을 변경했을 때 객체가 존재하지 않는 사항을 처리하지 못하는 등 기존 코드에 끼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회사에 정한 컨벤션에 맞게 널의 사용에 대한 고려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상 제 파트는 여기에서 마무리를 짓겠고요. 그 다음 동훈님이 발표를 맡아주시겠습니다. 바꿔야 되죠? 둘이 네, 다른 발표를 그럼 시작해 볼게요. 저는 이제 동섭님의 undefined와 널 발표에 이어서 렉시컬 인바이러먼트에 대한 발표를 맡게 된 훈이고요. 저희가 이제 코어 자바스크립트의 undefined 부분을 보게 되면 이렇게 딱 두 줄이 적혀 있었어요. 바 변수는 L2가 활성화될 때 생성되면서 동시에 undefined로 초기화된다. 렉과 콘스트 변수는 L2가 활성화될 때 생성되지만 실제 변수가 평가되기 전까지 접근할 수 없다. 이 두 문장이 제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L이라는 게 과연 뭘까요? 이제 뭐 이미 아까 슬라이드 제목 부분에 나왔지만 L이라는 건 렉시컬 인바이러먼트를 뜻하는 단어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인바이러먼트는 환경이니까 뭔가 개발 환경, 소프트웨어 환경 뭐 이런 걸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렉시컬이라는 건 과연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렉시컬의 사전적 정의는 이렇게 어떤 한 언어에서 언어의 단어나 어휘와 관련된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이렇게 렉시컬에 대해서 설명하는 저도 제법 렉시컬 할지도. 네. 그래서 그렇다면 렉시컬의 사전적 정의는 이런데 그럼 프로그래밍에서 렉시컬 인바이러먼트는 어떤 뜻일까요? 일단 에크마스크립트의 렉시컬 인바이러먼트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뭐 이런 내용들이 있대요. 뭐 렉시컬 인바이러먼트는 뭐 에크마스크립트 코드에 오타가 났네요. EMCA 스크립트라고 적어버렸는데 네, 검수를 못한 제 잘못입니다. 아무튼 뭐 렉시컬 중첩 구조에 기반해서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 솔직히 이렇게 정의만 보면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렉시컬 인바이러먼트에 대해서 코드 예시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 그 전에 렉시컬 인바이러먼트가 뭔지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저희가 실행 컨텍스트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이 실행 컨텍스트란 현재 실행 중인 코드의 세부 정보를 담는 데이터 구조고요. 이 세부 정보에는 코드의 제어 흐름이나 변수, 함수 등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 선언됐냐에 따라서 전역 실행 컨텍스트와 함수 실행 컨텍스트로 나뉘게 되고요. 전역 실행 컨텍스트는 스크립트가 실행되게 되면 최초로 생성되는 실행 컨텍스트입니다. 뭐 함수 실행 컨텍스트는 이제 딱히 더 말씀을 안 해도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이제 이 실행 컨텍스트가 어디에 저장되냐? 자, 오랜만에 보는 또 반가운 얼굴이 나왔죠. 저번 주에 이제 가비지 컬렉터를 설명을 할 때 자바스크립트의 메모리 구조에 대해서, 자바스크립트 엔진의 메모리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콜스택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자 합니다. 일단 이 콜스택의 실행 컨텍스트들이 어떤 순서로 담기냐면 푸시 앤 팝 구조로 담기게 되는데요. 후입 선출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들어온 게 먼저 나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먼저 스크립트가 실행돼서 전역 실행 컨텍스트가 담기고 그 다음에 함수가 실행될 때마다 이런 식으로 각각 함수에 해당하는 실행 컨텍스트들이 담기게 됩니다. 그리고 함수들의 실행이 끝나게 되면 아까 이제 후입 선출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가장 나중에 들어왔던 함수부터 이렇게 하나씩 제거가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스크립트가 종료되게 되면 전역 실행 컨텍스트도 콜스택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실행 컨텍스트 안에 실행 컨텍스트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
이게 바로 이제 실행 컨텍스트의 구조거든요. 변수 환경, 렉시컬 환경, 그리고 디스 바인딩이 들어있는데요. 이제 저희가 찾고 있던 렉시컬 환경에 대해서 렉시컬 환경이 어디 들어있는지 알게 됐으니까 렉시컬 환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렉시컬 환경은요, 자바스크립트의 명세서에만 존재하는 이론상 객체이기 때문에 코드로 접근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자바스크립트에는 렉시컬 환경을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코드 블럭, 그리고 실행 중인 함수, 그리고 이제 스크립트 자체에 이런 렉시컬 환경들이 존재하게 되고요. 렉시컬 환경 내부에는 환경 레코드와 외부 렉시컬 환경에 대한 참조가 들어있게 됩니다. 환경 레코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실행 중인 코드의 모든 지역 변수를 프로퍼티로 저장을 해두고 있고요. 그리고 외부 렉시컬 환경에 대한 참조는 외부 코드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외부 코드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존재하는 어떤 코드 내부에 있는 렉시컬 환경이 바깥에 있는 변수나 어떤 함수들을 참조하게 될 때 이 외부 렉시컬 환경에 대한 참조를 통해서 그것들을 참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먼저 이제 간단한 코드로 렉시컬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볼게요. 여기 이제 letString은 hello라는 코드가 한 줄 있고요. 이 코드에는 환경 레코드와 그리고 외부 환경에 대한 렉시컬 참조가 들어가 있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 코드 같은 경우에는 이 렉시컬 환경에서의 환경 레코드는 스트링에 대한 정보가 담기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부 렉시컬 환경에 대한 참조인데 일단 이런 걸 여기 널이 담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가장 바깥에 있는 렉시컬 환경의 경우에는 저희가 전역 렉시컬 환경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근데 전역 렉시컬 환경이다 보니까 저희가 바깥에 또 새로 참조할 만한 외부 렉시컬 환경이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외부 렉시컬 환경을 참조를 하게 되면 널 값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좀 더 복잡한 코드를 통해서 설명을 할 건데요. 이제 string1이랑 string2라는 문자열이 선언이 되어 있고요. 할당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local lexical이라는 함수가 존재하는데요. 이 local lexical 함수 내부에는 innerbar라는 변수가 local이라는 문자열을 할당받고 있고 그 다음에 콘솔 로그를 통해서 외부에 있는 string1과 string2 그리고 innerbar라는 변수를 출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코드에서 렉시컬 환경을 두 개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전체 스크립트의 렉시컬 환경이고요. 전역 렉시컬 환경이겠죠. 그리고 함수 로컬 렉시컬의 렉시컬 환경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 실행 컨텍스트랑 연관지어서 이 렉시컬 환경이 어떤 식으로 확인되는지 좀 말씀을 드리자면 먼저 일단 스크립트가 실행되면서 전역 실행 컨텍스트가 생성이 되겠죠. 그럼 이 전역 실행 컨텍스트 내부에는 string1, string2 그리고 로컬 렉시컬이라는 함수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로컬 렉시컬이라는 함수가 실행되게 되면 그 로컬 렉시컬 함수의 실행 컨텍스트가 들어오게 되고 이 내부에는 이제 이너바랑 그 다음에 콘솔 로그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겠죠. 그렇다면 이 로컬 렉시컬이라는 함수가 어떤 식으로 밖에 있는 외부 렉시컬 환경을 참조하게 되냐? 일단 먼저 이 로컬 렉시컬이라는 함수에 환경 레코드가 있을 거고요. 이 환경 레코드 내부에는 이너바랑 콘솔 로그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로컬 렉시컬의 외부 렉시컬 환경에 대한 참조에는 가장 바깥에 있는 전역 렉시컬 환경이 존재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역 렉시컬 환경으로부터 콘솔 로그가 실행되게 될 때 string1과 string2를 참조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코드를 실행하면 결과가 이제 hello, goodbye, local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죠.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이렇게 렉시컬 환경에 대해서 알아봤기 때문에 맨 처음 질문에 대한 해답을 저희가 얻을 수 있겠죠. 두 가지였죠. 바 변수랑 랩콘스트 변수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바 변수 먼저 볼게요. 바 변수는 렉시컬 환경이 활성화될 때 생성되면서 동시에 undefined로 초기화된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 보시면 이제 사실 좀 코드를 분리를 해놨어야 되는데 분리를 안 해놔서 string1이 선언되지 않았다고 아예 없는 코드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 string2에 대해서만 콘솔 로그를 실행하고 있고 string2만 goodbye라는 문자열을 넣어놓고 할당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콘솔 로그가 있는 위치가 바가 선언되기 string2가 이제 선언되고 할당되기 전이잖아요. 하지만 이미 바 변수는 렉시컬 환경이 활성화될 때 생성되면서
동시에 undefined로 초기화되기 때문에 저 코드를 실행해 보면 undefined라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렉과 const는 렉시컬 환경이 활성화될 때 생성되지만 실제 변수가 평가되기 전까지는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아까처럼 이제 string2에 대한 코드가 다 없다고 가정을 해보면 이 코드를 실행했을 때는 참조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렉시컬 환경에 대한 발표는 여기까지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